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또 한 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급격한 하락 뒤에 급격한 또 상승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을 연출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는 쇼커버에 그쳤고 여전히 이제 하방 공격 세력들은 지금 자신만만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낙폭을 상당히 줄인 건 다행이었는데요. 3대 지수 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이제 장초에 한 300포인트 넘게 낙폭을 늘렸다가 이제 절반 정도를 겨우 만회하면서 끝을 냈고요. S&P 500 지수는 사실상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0포인트 초반대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선물 조금 보시면은요. 오늘 사실 뭐 이제 원자재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알루미늄, 그 다음에 동, 연,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카퍼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제 구리 가격이 오늘 이제 장중 한때 8%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이제 원유에 이어서 이제 이런 투매가 다른 이제 금속이나 이제 비철 금속, 그 다음에 광물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왜 상품 시장이 저렇게 투매를 맞았느냐? 바로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부터 보시면은 이 제목이 일단 그렇죠. 프라질하다는 거는 뭐 브라질이 아니고 프라질인데요. 이 택배 박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왜 와인잔 이렇게 흑백으로 와인잔 그려놓고 이렇게 사선으로 찍 그런 다음에 깨지기 쉽다 해서 프라질 쓰는데 이렇게 글로벌 경제 회복세는 취약한데 여기에다가 또 리스크에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죠. 그러면서 바로 후려친 게 뭐냐면 올해 글로벌 GDP 성장 전망을 기존의 3.4%에서 3.0으로 사실상 좀 큰 폭으로 좀 하향을 했고요. 이 정도면 10%가 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민감주 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닥터 카퍼라고 해서 경제학 박사다. 구리 가격을 보면 경제를 알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구리 가격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가디언지 보실까요? 세계은행의 독설에 상품 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런던 LME에서부터 미국 CME 넘어오면서 런던하고 뉴욕까지 쭉 구리하고 원유 같은 상품 선물에 투매가 나왔는데 그나마 유가는 오늘 좀 반등을 장중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 지금 유가 3대 지수 있나요? WTI하고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유 이렇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사실 저가 매수를 불러올 때도 되긴 됐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장중에 급하게 내렸지만 조금 또 쇼커버가 나오긴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유럽 이제 사법재판소에서 과연 이 ECB의 양적 완화가 이제 이 합법이냐 아니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 심의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어저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 그 전문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프로와 아마추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는 어쨌든 실력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늠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이 지식이나 이런 어떤 뭐 내용을 설파하는 사람을 이제 프로라고 하는데 무슨 블로그니 아니면 인터넷이고 아니면 그냥 뭐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걸로 이제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요 ECB 자산 매입 요 합법 적법 내지는 불법 요 평가를 놓고서 이게 합법이 나오면은 모든 게 다 좋아진다. 특히 아시아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이게 실제로 합법이 나온 날도 글로벌 시장은 저렇게 헤맸단 말이에요. 참 일단은 이 법안 심리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 준다면 적법적 도입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ECB에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선물 다 지금 폭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이제 ECB 양적 완화가 마치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건 얼마나 이제 사실은 이 판단력에 좀 이 미스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여기서 ECB의 양적 완화가 사실 불법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법리적인 근거는 그 전부터 좀 없었고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독일 헌법재판소하고 다를 게 없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얘기한 거는 그야말로 이제 일정 조건,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충분한 예, 그런 명분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이 전제돼야 된다.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정도의 이제 원리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ECB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까지는 이제 사실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변수가 붙어 있죠. 그 중에 이제 메이저 컨선은 바로 이제 독일 측의 반대가 어떠냐 이런 건데요. 지금 영국의 데일리 메일지에서는 독일의 이제 메르켈을 비롯해서 이제 이 정부 여당 쪽은 일단 유럽 사법재판소의 조건부 합법 의견을 환영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하고 지금 앞에서 보신 유럽 사법재판소의 이제 이 유권 해석이 좀 다르다는 차원에서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네. 앞에서 보신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ECB의 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인가요? 요게 조건부 이제 합법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아니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이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펀더멘털 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이제 12월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걱정이 있었다면 올해는 11월 달부터 그것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들어있는 11월 하순이 아닌 상순부터 뭐 온라인이니 아니면 뭐 상시 세일이니 어떻게 해가지고 일찍부터 연말 쇼핑 시즌에 불이 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조삼모사로 12월 달에는 좀 일찍 불이 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12월 달에 소매 판매는 아주 약간 11월 대비해서 이제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뒤집고 0.9% 거의 1%대의 감소를 기록했고요. 만약에 이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격 비중이 큰 에너지하고 자동차를 제외했을 경우는 어떠냐 보는 건데 에너지하고 자동차를 제외하고도 0.5% 감소를 역시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이제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식음료 요것만 빼고는 지금 거의 전 항목이 다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심지어 항상 플러스였던 넌스토어 리테일러스는 이 온라인 홈쇼핑 이것도 0.3% 역시 11월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3분기 미국의 GDP 5% 플러스 나왔죠. 그다음에 4분기도 어느 정도 좀 이 관성에 따라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일찍 만약에 이 불이 꺼질 경우에 1분기 미국의 GDP는 또 어떻게 연결될 것이며 또 이번 어닝 시즌은 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줄 것인가 복잡해지고 있죠. 자, 이제 앞에서 우리 어닝 하이라이트에서 보신 대로 오늘 미국의 금융주 대표적인 두 곳이 실적을 내놨는데 JP모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이름은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위상을 생각하면은요. 과거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JP 모간 체이스의 전신이었던 모간 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을 정도로 사실 대표성 면에서는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뭐 때보다는 역사도 훨씬 깊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웰스파고가 나왔는데 거의 이제 대부 금융 규모로는 미국의 최대거든요. 또 웰스파고는. 근데 오늘 JP모간의 실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앞에서 보신 뭐 일회성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징금이 많이 나갔다는 거를 핑계로 삼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지난 4분기 동안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투자은행들이 수익을 올리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프랍데스크에서도 이제 지수 대비해가지고는 뭐 이제 실적을 내기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브로커리지 피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는. 그래서 올해, 금융주의 험로가 예고된다. 물론 변동성이 수익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올해 출구 전략이든 앞에서 보신 또 구리 가격 급락하고 있고 좀 상품 시장의 어떤 파열음 같은 것들이, 올해 금융주들의 좀, 난항을 예고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그림 좀 보실까요? 장중 한때 한 400포인트까지 저점을 찍은 다음에 낙폭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래도 줄이면서 마감 한 개 186포인트 지금 빠졌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기 미드 지나가지고 장중 최저점을 찍고 나서 급하게 반등을 하고 나서 두 번의 레벨업 끝에 현재 마감을 했는데 저 구간이 바로 연준의 베이지북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자, 미국 경제의 정기 건강검진 진단서라고 할까요? 보통 FMC가 열리기 2주 전에 나오는 연준의 베이지북 1월 후보시죠. 12개 전 지역 연준에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만드는 보고서가 되겠고요. 이제 서머리만 보시면은 일단 12월 달에 앞에서 소매 판매에서도 보셨지만 좀 일찍 불이 타올랐다 일찍 꺼졌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디스트 하다는 거 아니면 마드릿 하다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요 마드릿이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자신이 없을 경우에 마디스트 마드릿 혹은 마디스트 5월 마드릿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써놓고 대신에 향후 좀 성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12월 달에 약간 좀 이제 탄력이 쳐졌지만은 다시 성장 강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이제 지방에 대해서 특히 뭐 달라스 같은데 이런데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는 것만 얘기했고 이게 뭐 소비를 강화시켜 줬다느니 아니면 어떤 인플레이션 하락 요인이 된다는 이런 언급은 일단 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없으니까 피한 거죠, 뭐. 자, 이렇게 이제 연준의 출구 전략의 원년이라고 할 수는 2015년이 개막하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들이 진통을 겪고 있고 이 하방 공격 세력들이 이제 또 공격을 지금 현재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다 2교시에 이제 또 재개를 한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 비둘기파들이 이제 할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구 전략이 너무 이제 섣부른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을 좀 미뤄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선 이런 얘기를 사실 듣고 싶었겠고 대단히 지금 뭐 잘한다 약간 이제 뒤로 이제 응원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열리는 날인데 깜짝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어떤 이 정부와 청와대와 중앙은행 간의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이제 미묘한 기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서프라이즈일 것인데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약간 관심 정도만 있고 기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6선 회복해서 조금 안착하는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도 선방을 한 것은 역시 한국은행 금통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하방을 지지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일단 오늘 금통위 결과 나오고 나면 또 한번 시장이 휘청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